안녕하세요. 마세플 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세플 함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세컨하우스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는데 그분들이 심리적인 허들이 높게 생각하셨던 게 대부분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는데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선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도시 지역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빠르게 올랐던 거는 쿠도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양도하실 때, 매각을 하실 때 굉장히 큰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때 양도소득세라는 게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어떤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보통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이 양도소득세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음 아파트로 넘어가는데 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구간만큼 세금을 매겨버리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거를 고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세컨하우스를 갖는다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는 어떤 공공적인 좋은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희도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경험이 많이 있죠. 정말 심각한데 지방으로 세컨하우스를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자주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다. 그런 어떤 공론이,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양도세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유지해주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농어촌 주택을 갖게 되면 그걸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세컨하우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집이 있는데 두 번째 집을 소유하려고 할 때 세금이 1가구 2주택 요거에 해당 안 되는 어떤 법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세컨하우스를 위한 법이라고 이렇게 1대1로 딱 매칭이 되진 않는데 농어촌 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농어촌 쪽에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그런 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의 정의가 있는데요. 일단 농어촌에 있어야겠죠. 이게 그렇죠. 농어촌이라는 걸로 이렇게 정의되진 않고 읍면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시에서 아파트를 두 채 가지는 거하고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떤 소멸 지역에 있는 이런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지방의 빈집이라든지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법이라고 봐도 될까요? 완벽히 일치하게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공공연히 그렇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컨하우스 많이 가지세요 이런 장려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지역 외에 농어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상 농어촌 지역 이렇게는 부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게 보통 읍면 지역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아요. 읍면지역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도 읍면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군지역이 있는데 또 전부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몇 군데는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지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또 가능합니다. 여기에 세 군데가 있는데 강화군 그리고 옹진군 그 백령도 있는 그쪽이죠. 그리고 연천군 요 세 군데는 수도권이지만 포함이 됩니다. 접경 지역을 염두하신 걸 보면 약간의 혜택에 대한 부분도 염두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역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또 지역적인 조건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은 조금 많이 약화됐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네네. 게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상승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역을 지정했다가 풀었다가 이렇게 반복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서울의 4개 지역 빼고는 완전히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노후층 주택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쵸. 관광지역은 또 관광으로 특화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 이렇게 소멸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좀 제외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지역적인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일 것, 그리고 수도권은 제외할 것, 그리고 도시 지역 중에서도 만약에 인구 소멸 지역,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곳이 들어가 몇 군데 그렇게 있을 거고, 조정 대상 지역은 사실 뭐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을 테고, 그다음에 관광단지는 제외한다. 이게 지역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농어촌 주택이 지역적인 조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조가 오래됐었는데 비싼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대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이고 세컨하우스를 또 한옥으로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고 한옥은 조금 비싸니까 조금 더 붙게 되고 한옥은 4억까지 가능합니다. 기준 시가는 인터넷에서 주소를 알면 찾아보실 수 있어서 구매하시기 전에 살펴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시지가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시세도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여기서 적용되는 거는 기준 시가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고, 방금 한프로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또 관련돼 있는 세금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시가는 그 국세청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주소를 알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실거래가나 시세보다는 조금 낮은 게 일반적이죠. 통용되는 말로는 한 80% 정도로 흔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뭐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지 등기가 없는 이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주택하고 토지를 합쳐서 거래했을 때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건물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서 건축물 대장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게 일반적일 거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거고 신축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분양도 가능한 거죠? 최초 취득. 최초냐 뭐 아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기가 직접 개발을 해도 되다 보니까 네. 상관은 없습니다.